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벌써 파이프라인 등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 믿는 분은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진짜로 해보실 분들에게 꼭 도움될 실전 영상 준비했어요. 남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빼앗길까 걱정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용돈벌이 쉽게 도전하실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챗GPT가 별걸 다 잘한다던데 하고 듣기만 하셨나요? 회원가입하고 챗GPT에게 말을 걸어보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유익하게 써먹을지는 고민되시나요?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이 부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챗GPT 덕분에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아져서 더 적은 노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바로 챗GPT로 전자책 원고를 빠르고 손쉽게 작성한 뒤 서점에 내 책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게 팔리기는 할까요? 과연 사람들이 사줄까요?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예전 영상 참고해 주세요. 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드렸거든요. 챗GPT로 수익화하는 방법 중 유튜브나 티스토리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검토 과정이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과정을 따라해 전자책을 올리시면 일주일 내로 서점에서 검색이 되고 전자도서관과 일부 독자들을 통해 구매가 일어나서 판매 정산금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홍보하거나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면 더 많은 수익금이 계좌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내용은 차근차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으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챗GPT에게 내가 만들 책 주제를 알려주고 목차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차에 있는 각 꼭지 제목들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개요를 작성해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그 개요를 길게 풀어서 서술해 달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전자책 원고를 편집하고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파일을 완성하면 전자책 완성입니다. 전자책을 챗GPT로 어떻게 만드는지, 전자책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올렸던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저는 전자책을 서점에 등록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유페이퍼와 작가화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유페이퍼는 오랫동안 운영된 플랫폼이라는 점이 장점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관리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너무 속도가 느리고 일 처리가 늦어져서 전자책은 다 완성했는데 서점 올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점이 답답해서 최근에는 작가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페이퍼는 3만 원 이상 정산금이 쌓여야 정산금을 내 계좌로 입금해 주고요. 작가화는 정산받을 돈이 발생할 때마다 매달 정산일에 내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고객 응대를 잘해주셔서 어려운 부분 도움받기도 편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작가화가 더 좋다고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마다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의 추천은 참고만 하시고 두 플랫폼을 잘 따져보시면 좋겠죠. 작가화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책을 올릴 수 있고요. 휴대폰 인증, 이메일 인증, 계좌 인증까지 완료하셔야 나중에 책이 팔렸을 때 정산금을 원활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돼요. 계좌 인증의 경우 간혹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루 정도는 기다려 보시고 너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작가와의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나 막히는 게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았거든요. 회원가입 후 인증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내 전자책을 올려서 판매해 봐야겠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도 하셨다면 상단 메뉴 중에 책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이 페이지를 쭉 내려가면서 입력해야 할 내용들을 채울 거예요. 우선 도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기에 앞서 상세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자책을 작가화라는 플랫폼이 내 저작물인 전자책을 대신 서점에 올려주기 위한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것을 작가와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13조에 있는 정산 부분은 내 돈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니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명에는 책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부제목도 있으시다면 아래 부제 칸에 입력해 주세요. 출판 예정일은 마음대로 기재해 주셔도 되는데 신청하시는 날보다 3일 정도 뒤로 설정하시면 돼요. 책 내용에 맞게 도서 카테고리도 설정해 주시고요.
전자책 파일 종류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전자책을 만드셨다면 PDF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 유형은 개인 저자를 체크해 주시고요. 저자명은 본인의 실명을 넣으셔도 되지만 필명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한번 ISBN을 받아서 서점에 올리면 가격은 변경이 안 돼요. 도서정가제라는 제도 때문에 할인도 10%까지밖에 안 되고요. 가격 설정에 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분량에 따라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량이 적은데 비싼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얼마만큼의 가격에 올렸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매할 사람이 있을지, 그 부분은 시장 가치에 따라 고려해서 정해보셨으면 합니다. 뉴페이퍼의 경우 종이책이 없는 PDF 전자책을 올릴 때는 100페이지가 넘지 않으면 1만 원 아래로 가격을 매기라고 하네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 제한은 대부분 제한 없음에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후세에 체크하셔야 하는 경우는 거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ISBN과 출판사 칸인데 이 부분은 비워두세요. 아래에는 저자 소개와 목차, 책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서점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독자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작성하시기 전에 서점에 있는 다른 책들은 어떤 식으로 기재했는지 참고도 해보시면서 깔끔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0자 이상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 본문 일부, 서평 및 추천사의 경우는 선택사항인데 저는 쓰지 않는 편이에요. 작성을 완료하시면 도서정보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1단계를 마치게 됩니다. 도서정보 저장하기 버튼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까지 클릭해주세요. PDF 전자책의 경우 판권 페이지도 들어있어야 하고 목차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권은 제가 올려드린 템플릿 다운받으셨다면 갖고 계실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이 제 채널 영상 중에 처음으로 보신 거라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템플릿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 다음으로는 목차를 설정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서점 앱을 켜보시겠어요?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는 전자책의 경우 목차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목차를 누르면 각 소제목과 꼭지 제목들이 뜨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넣기 위해 전자책을 만드는 우리가 목차를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RPDF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작가화에서 책을 올리는 과정 중에 파일 업로드 부분에 있는 PDF 파일 만들기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PDF 목차 설정 가이드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제 영상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해요. RPDF 다운받는 링크까지 친절하게 걸어두셨더라고요. RPDF는 단순히 PDF를 읽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편집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목차를 만드는 책갈피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우선 왼쪽에 보면 두 번째 북마크 그림이 그려진 책갈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목차로 설정할 페이지를 화면에 띄운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 해당 페이지의 꼭지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모든 꼭지 제목마다 목차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입력하고 나면 목차 제목에 있는 제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요. 목차 설정이 되었다면 진짜로 PDF 전자책 본문 파일도 완성! 본문을 완성하고 작가화해서 파일을 업로드해 볼게요. 이렇게 업로드를 마치면 표지 파일도 업로드하면 됩니다. 작가화를 통해 전자책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책 표지 아래에 작가화 글씨를 써넣었어요. 작가화에서 제공하는 로고가 따로 있기도 한데요. 로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넣기 어려우시면 글자만 써도 돼요. 참고로 저는 챗GPT로 책 표지 만드는 명령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미드저니로 책 표지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책 표지를 만들었답니다. 저는 원래 책 표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한 거지 꼭 이렇게 귀찮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책 표지 만드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제 채널에서 네 번째 영상 시청하시고 표지 템플릿 받으시면 훨씬 쉽게 표지 만드는 방법도 알아가실 수 있어요.
표지와 본문 파일을 모두 업로드했다면 확인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등록한 전자책 정보가 있는 박스를 클릭할게요. 이 부분을 누르면 책 정보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혹시 책 제목이나 책값에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이 없다면 유통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까지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작가와 플랫폼과 서점에서 책을 등록하는 과정이 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검수 과정을 다 직원분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화가 시작되니까요. 마음 편히 계시다가 서점에 등록되었는지 찾아보시면 내 책이 네이버와 각 서점에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본 시점에서 실행력 넘치는 분이라면 더 이상 전자책 제작과 등록 미룰 수 없겠죠? 오늘의 질문 드립니다. 내가 출간할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어떤 책을 등록할 예정이신지 여기 댓글에 알려주세요. 마지막 등록까지 꼭 마치셔서 부업의 첫 스타트를 끊으실 수 있게 저도 답글로 응원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전자책으로 부업만 해보실 건가요? 챗GPT만 써서 만들어낸 전자책은 사실 고수익까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전자책으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전자책을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전자책을 제작해드리거나 저에게 전자책 집필을 배우신 분들 중 커리어를 만들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신 사례를 통해서 전자책을 활용해 수익화하는 다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나의 지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전자책 없이는 시작이 쉽지 않으니까요. 요즘은 퀄리티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먼저 해보고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구독 눌러주시면 도움될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